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정면이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왼쪽으로 깎이거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깎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클리어 스윙 그립은 포핸드 그립 잘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넘어갈 거고요. 그립에 대한 얘기는 또 조금 더 자세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은 공이 맞는 순간에 이 라켓 면이 어디를 바라보냐가 공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의 진행 방향은 라켓 면이 되는 거고, 공의 속도나 비거리는 라켓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그러면 지금 하이 클리어는 아주 세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세게 휘두를 필요가 없을 거고, 그리고 공이 맞는 순간은 얘가 라켓 면이 위를 향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리고 잘 이해하면 좋을 개념이 내가 치는 공의 진행 방향과 내가 힘을 만들어내는 힘의 어떤 진행 방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내야 할 셔틀의 진행 방향과 내가 힘을 방출시키는 방향은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셔틀에 전달되는 건 운동량이고 운동 에너지고, 내가 만들어야 할 건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높으려면 내가 만들어낸 각 운동량들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운동량을 높이면 되는 거고, 그게 전달되고 날아갈 때 맞는 순간에 바라보는 면이 공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스냅은 되게 제한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옆에서 보면 스냅은 뭐 요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포핸드 스냅은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스냅은 스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냅은 어쨌든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점점 속도를 내고 정점을 이루고 점점 속도를 잃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칠 수 있는 건 힘이 가장 높은 상태일 때, 최대 가속 구간일 때 공이 맞으면 돼요. 그러면 내 스냅이 여기에서 진행돼서 이렇게 가는 동안 클리어는 한 요쯤에서 맞으면 가장 높게 멀리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로 가속하는 구간이니까 이쯤이 공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내 스냅의 시작점은 한 이쯤이어야 되는 거예요. 스냅의 시작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빵 맞고 날아가고 뒤집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치만 만약에 이게 스매시였다라면 공이 좀 더 앞에 있는 상태에서 맞고 내려가야 하니까 끝나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얘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쯤에서 가장 최대 가속 구간이 됐을 거고, 이 스냅의 기시점은 이쯤이 됐겠죠. 이해되시나요? 클리어를 칠 때는 여기서 스냅을 시작해서 이렇게 맞고 날아가고 빵 날아가고 감소하고 다시 스매시가 되면 얘를 더 끌고 와서 클리어보다 더 진행시킨 다음에 스냅을 지연시키고 나서 스냅이 최대로 가속되는 구간에서 공이 맞고 날아가고 얘는 또 잡히게 되겠죠. 요거 잡히는 이유도 내가 손에 힘을 강하게 주면 얘는 구부러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일단 하이 클리어를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버헤드 스윙 그냥 준비는 편하게 대충 하십시오. 그냥 라켓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전 라켓 드는 건 좀 비추합니다. 라켓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크백 살짝 하는데, 여기서 또 많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팔꿈치를 또는 이 견갑, 어깨를 모으라고 뒤로 많이 넘겨라, 그리고 팔꿈치를 뒤로 많이 빼라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팔꿈치를 뒤로 많이 빼거나 견갑을 많이 당기게 되면 손목이 구부러지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몸은 더 이상 돌지 않고 어깨랑 팔꿈치를 많이 빼려고 하면, 해보시면 아십니다. 손에 힘을 준 채로 빼는 것보다 손목에 힘을 풀고 당기는 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어깨를 많이 빼라, 팔꿈치를 많이 빼라 라고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던데 좋습니다.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코킹을 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코킹 유지한 상태로 넘어가려면 라켓은 팔은 그렇게 내 몸 뒤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물론 왼쪽에서 몸을 많이 돌리면 돌아가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비율적으로 많이 넘어간 거지, 가만히 있는데 팔꿈치가 절대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몸이 돈 거니까 같이 얘가 코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몸 뒤에 숨어 있다이지, 얘가 내 몸이 앞을 바라보는데 팔꿈치를 뒤로 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꿈치를 뒤로 뺀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돌아간 거다, 고관절이 회전된 거다,
고관절이 회전되어 있는 대퇴골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퇴골과 고관절을 많이 돌려내면 회전력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칠 수 있습니다만 클리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과하게 돌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런 게 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백 하고 나서 코킹이 가볍게 돼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라켓을 또는 팔꿈치를 내 몸 앞으로, 옆으로군요. 네, 옆으로 가지고 온다. 이때 손에 코킹을 유지한 채로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 몸이 돌아오는 힘에 의해서 사실 라켓이 젖혀진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잘 받으려면 내 갈비뼈가, 오른쪽 갈비뼈가 툭 툭 툭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많이 만들어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팔은 고정해 놓고 갈비뼈만 움직여 볼게요. 물론 사실 약간 그 고정값으로 하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갈비가 쉽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움직이게 되면 얘는 움직여내고 딸려오고 팔꿈치가 나오고 손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거든요. 잡아서 멈춘다가 잘 돼야 됩니다. 결국에 각 운동량들은 멈춰지면서 라켓을 이동하는 거고, 그 마지막에는 손이 강하게 돌아 나가게 되는 거고, 이때 손의 힘을 강하게 쥐면 얘는 구부러질 수 없는 상태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헤드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그때 어떤 키포인트로 손등이 날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할 때 손등이 날 바라보게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공을 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치다 보면 그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정면이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왼쪽으로 깎이거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깎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깎여 나가는 거, 리버스 된다고 표현하는데, 얘가 조금 스냅이 일찍 나오게 되면 공이 맞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렇게 바깥을 향하게 돼서 오른쪽을 향하거나, 내가 손등을 이렇게 만드는 걸 과하게 좀 신경 써서 맞는 순간에 손등을 많이 당겨버리면 이렇게 조금 더 비껴 나가서 공이 바깥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을 빨리 돌린 경우, 외회전을 빨리 돌린 경우도 좀 공이 옆으로 셀 거고요. 왼쪽으로 새는 경우들은 이 스냅이 늦은 경우, 포핸드 회내가 잘 일어났는데 공이 맞는 순간에 이 테이크백 상태에서, 아니지, 이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조금 스냅이 지연되면 이렇게 맞고 왼쪽으로 깎여 나가는 게, 이런 경우는 스냅을 더 빨리 해줘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립이 너무 이스턴 그립 많이 돌아간 경우, 그립이 좀 많이 돌아가 있을 땐 스냅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아마 깎여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라켓이 뽑혀 올라올 때 얘가 팔꿈치 뒤까지 충분히 오지 못하고 등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은 또 어쨌든 공이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내 등 뒤에서, 몸 쪽에서 공 쪽으로 뻗어지면 얘도 슬라이스가 나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서 뽑혀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라켓이 넘어오는 순간에 머리랑 내 등이랑 라켓이 가까이 넘어가면 얘는 이 상태에서 돌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라켓이 머리랑 등 뒤에 너무 가까이 넘어오게 되면 얘는 돌아와도 팔꿈치가 라켓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공 쪽으로 뻗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스는 안에서 바깥으로 스윙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손이 또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거고요. 그래서 얘가 넘어오는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 때 손목을 뒤로 젖히는, 코킹시키는 이 동작이 잘 나와야 이거를 잡아내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자, 하이클리어 간단하게 한번 간단했나 모르겠다.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좀 더 사실 세부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마 영상을 찍어가면서 올려가면서 자꾸 보완하고 더 할 얘기 더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